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 spring. 신이 나는 그 반대문 쪽팔려서 신이 나는 그 반대문 쪽팔려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신이 나는 그 반대문 쪽팔려서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이 나는 그 반대문 쪽팔려서 함께한 동맹 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신이 나는 그 반대문 쪽팔려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국민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the man says? 굳이 참석해도 되지 않을 행사에 참석해서 우길기를 향해서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한 거에 대해서 우길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승선한 그 함에 대해서 국제 관례에 따라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우길기처럼 안 보이십니까? 우길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게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2차 세계대전 전범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본 자유함기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까? 전범기를 달고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고 하면서 36년간 치욕의 일제 취하에 우리가 있었고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세계가 인정하면 이 자위대 함에다가 우리가 경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이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수출 단가가 해당 500원, 500만 원,
미사일에 폭탄이 폭탄 또 폭탄인데 미사일이라는 게 유도 그렇죠. 게임 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내가 한 소리가 그래요. 큰 민주주의야. 요래갖고 이제 그게 봅시다. 내가 시키는데. 솔직히 완전히 종인이가 다 조지놓고 해. 그러니까 내가 종인을 자르는 방법을 그때 쓴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은 정해져가 있어야지. 하늘에서는 벌써 정해져 있어.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오세훈이에요. 지금 연예인 중에서 하나. 대통령 자리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앞으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면 3년 공부해야 돼. 대통령 하는 사람이 스승도 없고 대통령 공부도 안 하고 대통령 쪼쪼맨한 당차 그거 키워야 돼. 국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경기도가 이번에 눈이 졌다 그러는데 경기 아닙니까? 작업해가지고 빠진 거야. 경기도 이겼다.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작업을 제일 많이 했거든. 유도는 딱 붙은 거야. 뽑아 나왔으니까 이 사람을 빛나게 해야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까지만 가만히 놨다가 들어가면 이제부터 작업 들어가야 돼. 철학, 논리학, 정책학 이 세 차원에서 국가 지도자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종합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 무속적 세계관. 이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철학의 뒷받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논리학의 문제예요. 12.9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 중에는 가족의 이름이 공개 안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확인해요. 유가족들의 입장을. 근데 명단 공개한 언론사를 보고 막 뭐라 하는데 그러면 지들은 물어봤냐고. 정책론도 아는 게 없어요.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겁니다.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 소멸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없어지면 시장도 없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국가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일을 다 없애버리고 질서가 다 없으면 제일 잘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태평양 함대의 그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입니다. 이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생각, 어떤 상인의 그 기질이라든지 또 상인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 먼저 생기는 것이고, 국가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흥하고 소멸하고 하지만 이 상인들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 소멸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사주 1960년 12월 8일생 한겨울 넓은 들판 산에 우뚝 선 울산 바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개묘년에도 공격을 많이 당한다. 뚝심으로 버텨내는 특성이 있다. 조직을 개혁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흐름이다. 본인 뜻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현재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매우 애환 봉쇄로 2023년까지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지지율 역시 반전될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2024년쯤에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재물이 2025년까지 들어오는데 해외 투자 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 구설수가 많은 운이다. 사주에도 많고 뜻을 관철하려고 여러 일에 개입할 때마다 구설이 생길 수 있다. 도어 스태핑은 안 하는 게 좋다. 사실 올해는 김건희 여사 운이 더 좋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4년 전 3.1 만세 운동은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민이 키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건네시면서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Still one thing puzzles me inside. Why can't I live a normal life? I just want to live a normal life from now on. Till the end from now on. MZ들은 요새는 당돌차기 때문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MZ에서 선호하는 것이 69시간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누가 좋아합니까?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MZ가 이거 좋아합니까? 69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없죠. 극단적인 경우에 69시간. 법적으로 69시간까지는 허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한. 그 맞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얘기할 수. 그래서 저희가 악용 방지를 위해서 회장님, 부회장님 나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69시간 했으니까 이번 주는 30시간만 일하겠다. 내일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얘기 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69시간을 일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도 바쁘죠, 당연히. 그 다음 주 바쁘면 그 다음 주는 반드시 근로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주 바쁘고 다음 주도 바빴는데 그 다음 주는 안 바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균 50시간 넘으면 다 불법인데. 불법을 합법으로 풀어주려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했습니다.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컵을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마저 채우려고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러는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 패턴입니다.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송송 구멍탁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6글자로 국민을 감쪽까지 속였던 광우병 괴담 알고 보니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제2의 괴담 기획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리에서 대통령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기술이 사람이다. 사람에게 기술이 있다.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달라지는 이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서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사회 악이죠.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현재 대학가에는 이동관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곳곳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방송장악, 아들은 학폭이라는 제목이 낯뜨겁기까지 합니다. 제2의 정순신 사태, 인사참사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나무인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반국가 세력으로 충격을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반국가 세력 맞죠? 중국공을 지지한다.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에 대해서냐? 군사주권 포기요. 누구 해주는 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갈라쳐가지고 이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바다에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짭짤한데 이게.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이거 자연산인가요? 일본산을 보고 이게 아니 이거는 저거야. 정말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어. 시킬게요. 예. 너무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회사에서 하겠습니다. 네. 강요계획 즉각 중단하라. 맛있네요. 예, 되게 맛있어요. 요 부분이 막 진하기도 맛있어요. 가방위원님들은 아주 계속 회로 먹는 걸로. 저는 부산 출신이라 가지고 뭐 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부 백지화합니다.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백지화하는 핑계를 민주당 때문이다. 바꾼 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원안까지 다 폐기해가지고 백지화한다는 겁니까? 뭐 놀부심보 같은 것도 느껴져요. 내가 못 먹으면 아무도 못 먹어. 어린애인가?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날파리 같습니다. 곧 장관직 정치생명 걸 날이 있을 겁니다. 뜬금없이 터져나온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 방문이 호객행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명품숍이 16명의 경호원을 뚫고 호객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호객행위를 5곳의 명품숍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리투아니아 나라는 산업이 바로 이 섬유 패션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여사가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 탐방이 한 일원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Previous on Samanwan Jamboree. 시원한 물 나오네.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어서 Phase 2 Jamboree in the City. 새만금 멤버리는 새만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뜻이 깊다.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K-POP 공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뮤지션들이 바로 BTS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세계연맹과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력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가? 무엇을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까?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산단장이 불응해서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필성!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 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경의를 표합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2176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는 대명 팔강모 사나이 당 대명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VIP가 얘기한 것 같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VIP가 경로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VIP의 경로가 수사 외압의 배우가 아니라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총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정치적 파장 역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당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입니다.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영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국민에게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무슨 문제 제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이런 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입니다. 지식인들을 갖다가 뭐 그거다 이렇게 단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민특위가 있었을 때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하신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고 홍범도 장군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요. 홍범도 장군 생각하면 울컥하거든요. 어떻게 사셨는지 아닌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닌가? 그냥 한민족사에 전 이런 일은 처음이다. 국가관과 역사관을 건드린다? 이완용도 이런 식으로 주장한 적은 없다.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거 맞아요. 소련하고 협력할 때 소련과 손잡고 일본과 싸운 그럼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한죽였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자유시 참변 때 홍범도 장군 총을 들지 않았다고요.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유공 중에 용이 홍범도 장군 반박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예요. 안중근 의사도 조금만 있었으면 빨갱입니까? 친러파예요? 북한 공산당하고 다르다는 것은 팩트야. 이거는 반박해봐. 정무직 인선 발표하겠습니다.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찍지마! 찍지마! 승진이나 뻗쳐 정말.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잔류 정치인들이 하듯이 정치적 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뭉짜자 뭉짜.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돌려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경상도 속담에는 구들목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방구석 여포라는 말도 있죠.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고 아무도 반박할 사람도 없고 토론할 사람도 없고 오로지 박수부대 있는 곳에만 가요. 진짜 자신감이 1도 없는 권력자가 아니면 하지 않는 일이거든. 이재명이 잡아넣어라. 뭐 판사를 뒤로 협박질을 하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든 잡아넣어봐라. 그런다고 해서 니들 이길 것 같냐. 이재명 죽으면 끝날 것 같냐. 죽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 해심 또 신청하고 오속청구 또 하고 계속 싸워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저쪽이 이것을 게임으로 보지를 않고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기자 혹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게임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게임으로 대응을 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전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전쟁으로 이걸 몰아가면 우리도 전쟁하는 자세로 임해야 돼요. 이 이력을 마지막에 후보로 끼워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인사청탁의 문제라든지 골프 접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를 했고
내년 총선이야 당연히 이제 정권의 결과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번 강서선거가 그 전초전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45분 1년의 초역 4년 동안 4천원 움직임과 모델 드리기 위한 수술 정도로 FAK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행정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제게 있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특히 인기 연예인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좀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짜뉴스, 괴담, 선동성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아 씨는 후쿠시마 그 방류하던 날 올 같은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데 이영애 씨는 이승만 대통령 걸린 모금에 참여하면서 과거는 과거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을 하며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을 적은 것입니다. 누가 개념 있는 연예인입니까? 가짜뉴스 괴담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후원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했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문제 삼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셀럽이지만 일반인입니다.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거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딸은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재산 공개 대상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고발할 고발인데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회사에 경영에 참여를 했고요. 그거는 그러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진위를 책임집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갑시다. 후보자 앉으세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육산에서 혼봉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군의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면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요. 국민들이 그 공산군 흉상을 보고 매일 존경해야 됩니까?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또 설치를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이념 발동 논쟁에 왜 장관이 이렇게 나서냐고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요. 만일에 국방부나 육사에서 그런 지혜가 있으면 그분 합당하게 홍범도 같은 분을 대단한 독립운동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장관님께서 구상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만큼 파격적인 증원이 이뤄질 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국사의정 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얘기한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룬 것이 없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거를 갖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아이템만 갖다 놓고 싸움만 하는 겁니다. 싸움 붙이다가 넘어가고 싸움 붙이다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압사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살릴 수는 없어 살리
some people still call it an accident. It is not an accident. An accident is something that you couldn't have, prevented. 당신도 사람이잖아. 우리 지혜가 죽은 애가 한마디 해야 되잖아.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억울함이 없도록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한테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최초 수사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결재했던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수용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까? 그 인원들의 얘기를 들어준 상황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당한 지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합니다.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앉아 있었어야 할 이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12구 이후의 대한민국은 12구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합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 위에서 더는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행기에서 테러리스트랑 막 싸우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도 총싸움하고 이래가 테러리스트 다 죽이고 비행기는 에어포스는 만신창이에다 버려야 되는데 수송기를 하나 갖고 와요. C-130 수송기 갖고 와가지고 줄 타고 이제 C-130으로 이제 자기가 넘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수송기 모는 분이 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사인 우리 부르는 걸 에어포스 원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영화 끝나거든요. 대통령이 탔으니까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타면은 그게 1호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행사를 민주당이 주최하든 누가 주최하든 뭐가 하는 간에 모든 의전, 보안 모든 게 대통령 행사로 격상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마이크 안 줄 겁니까? 대통령을 그렇죠. 뒤에 앉힐 겁니까? 그럼요. 무조건 대통령이 맨 앞에 앉죠. 대통령이 가는 순간 대통령 행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에어포스 원이다. 왜 그 생각을 못하죠? 이거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개최한 행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영화를 봐야 됩니다. 네. 대통령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그게 그 영화다. 마지막 장면만 보여주면 돼요. 네.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저는 아주 신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잔의를 통하지 말고 업적을 펴내라는 말씀을 제가 단순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무슨 행동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다음 주 초 정도는 조금 다른 약을 준비해놨어요. 매는요 여론이고요. 여론은요 국민입니다. 국민이 또 투표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일단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거의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나머지 5천만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태원에서 사람이 100명 넘게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굉장히 큰 판으로 키워버린 부산엑스포대에서는 그건 별로 사과를 기대하지도 않는데 가서 사과해버리잖아요. 부산 선거 지는 건 두려운 거죠. 부울경 해가지고 700만, 800만 인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뜬금포 사과를 한 거예요. 뭐 그래봤자 뭐 해병대 몇 명 되겠어 뭐 이런 거고요.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나 박정훈 대령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이런 엑스포 유치 실패돼 가지고도 저렇게 사과를 길게 할 정도면은 우리는 진짜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해병대에 28,000명과 48만 정도 군 병력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분개하고 있을 거예요. 부울경 800만 인구에 비해가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뭔가 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 인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엑스포 문제에만 저렇게 반응하신다는 거는 또 한 번 실수하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런 걸 바로잡지 않으시는 거니 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본인이 당무 개입한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할 용기가 없는 것이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이념이 민생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을 뒤집을 용기가 없는 것이고요. 그저 지금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사수를 써서 선거를 이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신 거예요. 정말 성급한 주식 개인 투자자로 묘사한 적이 있는데요. 주식에 투자하셨다가 좀 돈을 잃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회복해 보시려고 테마주 근처에 이제 다니시다가 선물 건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 극복하려면은 진짜 한 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옵션 건드리시다가 싹 털어먹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부산 엑스포 같은 거 유치해서 한 방에 지금 뒤집어 보려고 하시고 나중에 선물 같은 거 할 거예요. 보면은 5만 가지 공약 남발하실 겁니다. 다 그런 거 나중에 가면 헛공약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손댄 거죠. 나중에 가면 이제 옵션 손댑니다. 이제. 집권 만 2년이 안 된 대통령이 가장 측근인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을 나가라, 못 나가, 같이 잘 지내자,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 대련입니까? 왜냐면 너무 빨리 화해를 해서. 저는 권력투쟁으로 정리를 하고 봉합이 됐지만은 언발에 부중득이다. 정치보단 박지원 원장님 주식에 누가 이겼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겼죠. 아, 이겼어요? 그렇죠. 권력서의 1위가 대단을 치니까 홀다 인사하고 비대위원장이 꿇었잖아요. 사극에서도 보면 중전남아의 비유를 거슬려가지고 살아남은 대신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김건희 여사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한테 당신 뒤통수 맞았다 이 얘기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디올백과 공천이죠. 요 얘기를 안 하고 민생 얘기만 했으면 안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첫째는 디올백이 아니고 디올 파우치다. 의미가 있어요? 아니 제가 이런데 칼같이 알거든요. 글자수 때문에 리듬이 안 타져요. 디올 파우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음율이 잘 안 나오니 파우치가 되거든요. 일단 디올이라도 빼보려고 빼려고. 파우치도 세 글자, 디올백도 세 글자. 그럼 뭐 디올백이 이미 입에 익었는데.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이 봉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봉이죠. 봉은 봉인데 미봉이다. 풀도 살짝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니 오바로크지. 보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거 있으면 따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봉합이 될 수가 없는 게 디올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공천 문제가 있잖아요. 윤석열 라인이 한동훈 라인이에요. 다만 좀 갈리는 부분 3월 달쯤 터지지 않을까. 말이 양떼하났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그냥 사진하고 다 났더라고. 이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영국의 BBC 다 났는데 세계적 언론이 페루 신문도 나가지고 이게 개망신하고 있지 않냐고.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해임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은 영부인은 해임할 수가 없잖아요. 영화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태도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을 혈처럼 보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만이 나머지 3년도 성공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제 상상의 영역에서 야 다 잡아놓고 그냥 이쯤에 해 빠르게 가지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상상을. 그걸 시원하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겠죠. 야, 이재명 증언해. 안 하면 다 잡아넣어. 국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틀막. 저는 그게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진 같아요. 그래요. R&B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강성희 의원 전주에서 얼마나 국민적 비난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슬기롭게 넘겨야지. 대학원생 이틀막 해가지고 또 1시간 동안 감금을 했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꾸 입을 막는 게 뭐 입에서 북침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우정처럼 입에서 불나방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딱 박정희 때 차지책을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짓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로가 어땠던가 남산의 부장을 한번 보세요.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제야의 보수 장성철 소장을 계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양신공의 보유자 장성철입니다. 저를 공격하고 욕하고 쫓아내려고 해도 저는 구양신공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뭡니까? 보이지 못했을 특검. 아하. 디올백은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디올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하나 더 발의하면 되잖아요. 아, 디올백 특검법으로?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잖아요. 그러네. 장성철 의원의 얘기입니다. 디올백 특검해야 된다. 안 돼. 이것도 이상하게 또 쇼츠 만들어서 다 특검 반대. 김건희 여사님 만세. 김건희 여사님 사랑해요. 네. 아까 보수의 이거 가치를 쇼츠 만들어주세요. 내가 보니까 형이 가끔 윤석열 대통령보다 여사님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여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도 하지 말아라.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누가 이게 언론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닙니까? 이틀막이긴 이틀막. 밑에다 디올백 살짝 쓰려고 그랬는데 한다니까. 숨을 참고 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는 분하고 같이 방송하는 것도 무척 불쾌해요, 정말. 출마 선언문으로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가장 앞장서 싸우겠다. 싸워야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사면 복권했다 하더라도 저도 찬성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 대구에서도 여기가 또 노른자위로 단수 공천 준 거예요. 경선을 이긴 것도 아니고. 박근혜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 고태우 변호사 대구에 공천하냐? 왜 줬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잡으려고. 태극기부대 등 TK에는 지지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철학이 국민의힘의 이념이 거기에 멈춰서는 이 나라가 불행해진다 이거죠.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 박근혜 트로이카 정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금 트로이카로 들어갔다. 트로이카. 내가 만약 정무수석이면 지금 총선 앞두고 호주까지 갑자기 국방부장관 출신이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호주는 미국과
그 정보를 교류하는 5개 나라에 묶여 있고 국방부 장관 충분히 갈 수 있죠. 장관급이 가는 데가 4나라가 있어요. 알죠?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단한데? 영국, 미국. 미국은 오케이, 요거는 짤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윤석 선임 대변인 왈 장관급 대사가 가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정도가 있다. 동맹 있잖아, 동맹 미국. 중국은 그냥 과장급이 가면 된다. 그냥 본부 과장, 외교부 과장급. 아니 그건 아니지. 원래 이제 미, 중, 러 1 정도만 장관급이 가는데 거기 이제 호주, 뉴질랜드를 과감하게 껴넣습니다. 지금 호일 아니야? 호일은 우리 판때기가 호일이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없어. 호주를 안 가봐가지고. 호주를 안 가봐서. 솔직히 코알라랑 안 친해. 코알라랑 안 친해.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친할 것 같은데. 안 친해. 본인이 이번에 만약에 총선 승리를 이끌 정도로 국정을 잘 운영했으면은 총선 끝나면은 그건 윤석열이랑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장악해보겠다고 당대표 내쫓아 비대위원장도 뭐 고생시켜 나경원 안철수 쳐내 유승민 쳐내 진보 쪽 인사 날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조국 이재명 잘 걸어다녀요. 보수 쪽 절단됐어요. 대통령이 최고의 내부 총질러지. 안에다가 아예 수류탄을 까는데 보수에다가. 검찰이라는 직업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누군가를 적으로 삼지 않고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동키호테를 어릴 때 읽어보고 다시 떠올리게 된 게 참 신기하지만은 모든 구성 요소가 맞아 떨어져요. 본인이 타고 있는 말이 명마라고 생각하고 비루한 말인데 이건 약간 논란이 있는 발언인데 뭐냐면은 굉장한 미녀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싸우고 있다 생각하고 불신의 공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생각하고 저기 평화롭게 돌고 있는 풍차한테 거인이라 생각해 싸우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위험한 이유는 자기 환상 속에 있기 때문인데 그게 지금 가장 아쉬워요. 저는. 대통령이 과연 바뀔까요? 바뀌신다니까요. 바뀌는 모양새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준의 이재명 대표랑 만날 수 있다. 만나야죠. 나한테 져서 국회의원 나갔다가 당대표까지 한 형사 피고인. 그 당이 175석을 했다. 이건 전혀 다른 신분이 되는 내가 거예요.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와서 나 걔 만나 지준 줄 알았다. 그건 한번 만나는 거고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뀔 거냐. 의료교양만 보세요. 거대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신단 말이에요. 첫 술에 배부르냐. 그렇죠. 대통령의 방식이 그거 아니잖아요. 정치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대통령 사정이고 이걸 한 번에 내가 다 못 먹어요. 원래 정치는. 의지만 너무 앞서는 건 아닌가. 보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대통령의 진위가 제대로 전달 안 된 측면이 2년 동안 너무 많아서 필요 이상으로 공격을 받는 측면이 있으니 대통령이 참모를 골랐으니까 그것도 대통령 책임이에요. 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니까 받아들입니다. 반박을 세게 하시죠. 반박할 이유가 없죠. 합리적이야. 지금도 대통령은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어. 사실 난 잘했어. 근데 설득이 좀 안 돼서 그게 오만한 것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5.13 총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6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해창 총재한테 2달에 한 번씩 영수회담을 정례화하자. 국민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매일 만나서 국회에서 만나요.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도와주세요. 협치를 하라는 민심의 명령에 따라서 여야 영수회담하고 풀어나가자.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못해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스 조정래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2가지가 안 변한대. 음성하고 성격. 대통령은 바뀌어요. 가장 큰 문제가 당신은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 내가 잘했다. 험한 꼴 당한다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네. 밥 먹자라고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참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좀 부드러웠겠죠.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 걸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실제 몸도 아프대요. 그래도 갔어야 되지 않나. 조정원 의원 표현처럼 타이론을 2알이라도 먹고 갔어야 된다. 비대위원들하고는 저녁을 먹고 대통령하고는 왜 못 먹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까짓거 나는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간다 해서 의도적으로 파장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난 너무 같이 먹기 싫어 그래서 거부했는지. 물론 몸이 안 좋은 게 있었지만 당연히 전자겠죠.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걸 왜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가기 싫은데 마침 좀 아파. 아픈데 마침 연락이 온 거지. 네. 마침의 수식어가 다른 거예요. 장관급 한 사람이 아프다고 공적인 일을 안 하고. 근데 총선 때 너무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도 가서 점심 먹고 오죠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조정식, 정성원 얘기도 있고요. 박지원 의원도 제가 볼 때 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센 발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외용이라고 보는데 추미애 의원은 대외용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국가서열 1위 대통령 윤석열, 국가서열 2위 국회의장 추미애다 치면 과거에 거꾸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림이 시정연설한테 위에 추미애 의원이 있고 여기 있으면 옛날에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 하면서 트럼프 왔을 때 뭐 이거 연설문 뭐 찍찍 찍고 100%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국회의장이면 뭐라도 한다고. 이거 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알아서 하세요 하시는데 무엇이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가냐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좋은 지적이에요. 너무 막 가면 총선만 이기고 대선은 또 못 이길 수 있어요. 따로 얘기하자니까. 방송에서 얘기해. 안 보여줬어요. 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걸 되게 대통령 기록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은 있겠죠. 저는 지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나도 없다야 한 표. 병장 이제 수사 들어갔으니까 지금 막 밤에 몰래 가서 기록관에 놓고 오거나 만약 대통령 기록관에 이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여사가 대통령 기록관을 제 집처럼 사용했다. 제 집 여기 다 창고처럼? 이건 다 내 거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뭐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 추정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지. 뭐 제 집이라는 말을 써요. 그 집은 좀 과도했던 표현이 많이 과도하지. 이건. 많이 과도했어요. 바로 정정할게요. 바로 정정하잖아요. 정정할 말을 하지 마요. 저는 왜 자꾸 당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설마 뭐 중고나라 이런 거요? 설마 당근은 그런 거야? 아니 그냥 당근. 지금 검색해볼까요? 당근마켓에 기업들 올라온 거 있는가? 노트북 이렇게 해놓고 편하네. 당근마켓 기업들. 사실 딱 보고 첫 든 생각. 건강하시구나. 저는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예. 자명이 시작할 때도 다시 재개를 하면서도 설명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 하면은 이것 또한 잘못이다. 안철수 하면은 간철수, 간을 잘 본단 말이에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도서관 사진 같은 것으로 간보기 하는데 간동훈이 됐나요? 간동훈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도 오는 6월 달에 해외 순방을 가셔야 되는데 153일 만에 사진을 공개한 거는 간복이다. 간복이다. 그래서 간건이다. 이건 간고등어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간씨가 이렇게 많냐? 그렇죠. 보통 여사 안 붙여도 행정지도를 받는데 간건이는 너무 위험한 표현 아닙니까? 행정지도 받아도 괜찮아요. It's none of my business. 만찬에서 눈에 띄는 대목 하나가 대통령이 총선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총선 전에 진작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느냐?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남녀가 싸울 때 남자가 근데 내가 다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 뭘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니까. 너 뭘 잘못했냐고? 밥이나 빨리 먹으러 가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럼 밥 먹기 위해서 당신 만나는 거야 지금? 뭘 잘못했냐고? 그 커피 마셔. 커피 싫어.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 갈 거야. 맨날 이런 식이야. 진정성이 없다라. 아니 좀 처음부터 따지고 하니까 너무 그게 좀 안살잖아. 그럼 국민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아무튼 잘못했다니까. 그럼 대체 뭘 이렇게 갔어야지.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누군가 손을 들고 뭘? 그거 물어봤어야 돼. 내 책임다. 구체적으로 뭘이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틀막 해가지고 끌려나가고 나갔지. 이렇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재미없죠. 그러면 윤석열 잘못이건 누구 잘못이야? 어떤 기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표현이 많은데 어제 보니까 뭐 경로도 없고 좋은 분 같더라. 그 자리에서 경로를 해? 그러면은 당선인 만났는데 야! 니들 환영한다! 하면서 경로를 해? 그러면? 이건 바보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대통령을 대체 어떻게 받길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뿔 달린 사람으로 봤나? 경로 잘하신다라고 많이 하신다라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언제나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정을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경로하기 시작을 하면요 참모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건의를 못해요. 이걸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대통령 경로하시면 안 된다. 제가 건의드리는 거를 건의가 잘 안 받아들이네. 자꾸 건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건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언이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대통령께 건의. 잠깐 희로 썼다. 잠시만요. 이거 오타하시면 안 돼요? 구속이다 이제. 대통령 본인이 세 차례나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당시 우즈벡 출장 중이었죠. 그렇죠. 검찰총장부터 사용하던 일반 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했다.
대통령의 전화이고 국방장관의 전화이고 북한, 러시아, 중국 전 세계가 다 도청했을 거예요. 해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100% 도청돼 있다. 통화 내용은 혹시 러시아나 중국의 방첩기관이 도청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거 그럼 공수처에서 그때 뭔 통화가 있었냐 공문을 보내서 좀 알려달라 그럼 알려줄 수 있겠네요. 북한에도 보낼 수가 있겠죠. 북한은 알고 있다. 러시아는 알고 있다. 중국은 알고 있다. 안보 위기가 얼마나 전 세계에 노정시켰는가. 이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안보 강조하더니 이미 다 털렸다. 그렇죠. 최성병한테 엄정하고 안보에 대해서는 무지무능하고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 미국 탐사지질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문제는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과연 그렇게 권위 있느냐. 우리에겐 천공이 있잖아요. 천공이 얘기했잖아요. 한반도는 기름이 동동 떠 있다. 그분 말씀이 지난 2년 동안 안 맞거나 틀린 게 없더라고. 빅터 아브레우는 못 믿어도 천공은 믿는다. 지금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다. 믿어요. 천공과 1대1 간담회를 해가지고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천공은 눈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영상이 13,000개래요. 그 다 다 가면 다 걸린대.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근데 하여튼 이상해. 이게 뭔가 이렇게 천공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막 이렇게 메시지 내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고 심호흡 한번 하세요. 자꾸 그런데 자꾸 꽂혀가. 그러니까 흰머리 저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그러니 흰머리 나지. 오케이. 어대한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차피 당대표는 한 달짜리 그대윤. 그래봤자 당대표는 윤석열. 당대표 위에 왕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분이 되시면은 진짜로 어대한이 되지 않을까. 용산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가 제일 얘기하고 있는 게 당 쇄신 변화이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 힘을 이기지 못한다면 한동훈 후보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은 최상병 건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 보듯이 하지는 말았어야죠.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면 하는 거지. 뭐 되면 한다라던가 내가 최상병 특검을 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이슈 메이킹 하기 위해 이걸 던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처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대통령 이기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방송법, 사법 하려고 하는 이유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MBC를 왜 장악하냐? 장성철 저 XX MBC에 출연 못 시키게 해야 되겠다. MC 나가가지고 그냥 정권 비판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대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여야 간의 극한적인 대치를 좀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제가 MBC 방송 출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성철 소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MBC 출연 안 할 테니 MBC 사장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무 흔들지 마라. 방송 자각 가지고 싸우지 마라. 박문진 이사장 바꾸지 마라. 네. 제가 내 한 몸이 안 하겠습니다. 정치일도 안 할 거야. 그 주말이니까. 평일만. 저 MBC 출연하고 싶고요. 그냥 저 방송 오래오래 해서 그냥 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어차피 발을 주는 때문에 딸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KBS와 박문진 이사회 여권 추천위원 선임을 해버렸습니다. 임명된 지 언론보도에는 5시간 만에 이걸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 춘천 이사로 KBS 이사들 싹 물갈이하고 MBC 방문진 싹 물갈이해서 결국에는 본연의 업무를 싹 수행을 했다. 이제 난 다 했네 끝. 굉장히 무도하고 거의 방송 쿠데타를 일으킬 만큼의 이런 일을 하려고 이런 자격도 안 되는 후보를 올렸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속된 말로 죄값 다 받는다. 이로써 민주당의 탄핵 겁박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제 뭐 발의하시고 통과시켜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거나 그 전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헌재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청문회를 사흘이나 하고 대전에 현장 검증까지 가면서 몰아붙였는데 민주당이 뭐 헛발질한 거죠. 이제는 디올백을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다. 감사한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하나, 추석에 하나, 설에 하나, 생일에 하나, 결혼기념일에 하나. 감사의 마음. 그 이주권이지 마요, 그거 진짜.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올 가을 뭐 날씨도 좋은데 시장님 부인께 기울백 하나 선물해드려야 되겠어. 감사의 표시로. 그거 뭐 보일러 광고 그거예요? 너무한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참 이거는 효도의 마음을 담은 광고를 그런 식으로 오염시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 디올백. 백도 아니야 그거. 추석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하겠다. 공지를 냈어 이렇게. 그럼 이분들은 원래 만나자고 한 게 밥 먹으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 밥 먹으려고 그런 거야? 다 이상하고 좀 무능한 분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 윤석 대변인 같은 분이 갔으면 좀 달랐을 텐데 찍혀갖고 못 가긴 해.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저쪽에다 얘기해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자마자 밥 먹는 걸 취소해버리잖아요. 네. 너무 쫀쫀해 보이잖아.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어딨어. 당연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 지금 의료 대란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는데 밥 먹는 건 안 좋고 민생 대책 얘기하려고 만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었어? 국정을 맡겨놓으면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찌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들도 밥값을 못하고 못한다고 있으니 밥 생각하니. 먹는 모습을 보이긴 그렇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미운 7살 같아. 미운 7살.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거든. 나이 많이 쳐준 것 같은데. 많이 쳐줬어요? 3살? 7살들이 왜 미운 7살이냐면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계속 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국정 운영을 몽리로 하는 느낌이에요. 몽리. 내가 한다는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지 말라는 걸 더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 의료개혁의 이 절충안을 안 받아들이는 대통령. 이제는 완전히 보수층에서도 버림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기사회생의 이슈를 잡았고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자꾸 언론에 쓰는데 진퇴양난은 용산이에요. 한동훈 대표 미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공을 만나야 돼. 천공? 천공의 정법 강의에 의료 대란 이러면 큰일 난다 라는 정법 강의를 한번 천공해야 돼. 왜 날 보고 얘기해요?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미안해. 나 이쪽 보고 얘기할게. 여기 화면 좀 가려주세요. 동의하는 눈빛이 살짝 스쳤거든.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천공이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천공이 생각을 바꿔 먹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천공 강의를 제가 예전에 심도 깊게 하도 뭐 국정 운영을 예언하고 잘 맞추니까 대통령이 설마 이걸 따라가겠어 하고 좀 봤던 게 있는데 전 신기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지? SF나 그냥 본인의 일기장에 상상력을 쓰는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정이 실현된다? 비정상적인 판단들이 나올 때마다 천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지식인들이니까. 네. 제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잘 못 봐.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끝까지 밀어줄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를 그러면 잘 몰랐던 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절대 뭐 충성하고 밑에서 복종할 스타일은 아니야. 아니 그 형 내가 잘 아는데 그렇지. 그 형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나 없으면은 그 형이 뭐 했었을 것 같아? 총장 됐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지. 잘하시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하겠어? 한동훈 대표를 잘 아는 검사 출신 전직들이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한 대표를 내가 키워줬다. 그렇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정부에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내공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뭐 수사 제대로 안 했으면은 뭐 국민검사 됐겠어? 아니, 윤석열도 한동훈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한대. 쟤는 뭐 할 줄 아는 게 그냥 수사밖에 없는데 제가 무슨 정치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응급의료야 응급의료. 시각을 다투는. 근데 평시 대비 73%니까 괜찮다는 투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빨리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잖아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우리가 이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질 않나. 이런 사람들 공직을 담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 지금 주요 장관, 주요 기관장, 대통령은 별나라에서 온 그대와 그의 친구들이야. 별나라에서 성렬이 찾아왔어요. 세리. 술 마시고 화내는 성렬 아저씨. 너무 현실을 PD님, 모르고. 이것도 뭐 이상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메모하지 말아요. 노래가 또 생각이 나요. 노래로 풀어가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왜 그런지 나는 몰라. 너는 바보야? 앙왕망망. 대통령이 격정이 안 느껴진다 전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설득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야, 아니 왜 병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어차피 얘기해봐 당신 똑같이 알아들을 거 아니야.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히키코모리 모드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고 싶은 대로 설득을 받고 이제 하는 걸 포기한 것 같아. 노래가 생각 하나 나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둘 곳이 없고 한동훈은 붙는다 이거죠. 국회 내에 여당은 없다. 예. 다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당만 있다. 국회 가봐. 나 반겨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보니까 용산에 지하 참호를 팠어.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야. 벙커에서? 네. 국회도 안 가겠다. 심리적으로는 바깥이랑 완전 외벽을 쌓았다. 난 내 길이 옳다고 생각 이대로 할 거야. 문제는 그 길이 틀렸다는 거지. 의료 대란도 그렇고. 아니 제가 그래서 의사들한테 총혈전환을 가져오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해.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의대생 다 달라요. 거기서 어떻게 단일화난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정부가 끌고 가야죠. 이 입장을 먼저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그러면 개혁의 운전대는 정부한테 있어요. 의료계는 개혁의 어떻게 보면 승객이거나 동승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동승자에게 내가 이렇게 갈 거야.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예요. 잠깐 브레이크 밟으세요 했더니 운전자가 뭐야 내가 운전하는데 지금 무슨 감히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의사들한테 가져오라고 하면 어차피 의사들 안 가져와요. 정부가 계속 찾아가서 요 정도면 될까요? 정부가 해야 돼. 그럼 복지부에서 해야죠. 복지부에서 장차관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장차관이 그걸 해야 되는데 국민은 화나 돋구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로 좀 하라고 그러세요.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냈던 텔레 문자는 그냥 아는 사람께 할 수 있는 조언입니까? 아니면 공천 개입입니까? 개입이라고 봐야죠. 야, 요거 편집점 쇼츠로 혹시 박 실장님 여기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갑니다. 요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장성철 소장이 볼 때 창원 먹구름 전문가인 장성철 소장이 보시기에 공천 개입이에요? 조언이에요? 안부죠 그냥. 뭔 소리야? 안부 묻는 거지 뭘. 그게 공천 개입 뭐 여사가 공인도 아닌데 무슨 공천 개입을 해요. 이거 잘 모르시네. 아까 것까지 해서 같이 편집을 했어요. 통으로. 대통령실에서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업무 능력이 제일 뛰어나신 분은 여사의 사진사야. 와, 그럼 뭐 조명도 안 가지고 갔을 텐데 와, 그 햇빛이 딱 어스름에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이. 근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누구예요? 옛날에 모 부처의 사진을 찍으시던 분이었대.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대통령실에서 와서 좀 찍어서 주세요. 그래서 너무 잘 찍어. 사진은 잘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사의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분은 일을 제일 못하는 거야.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쓸데없는 공명심이 막 들어요. 사진 셀렉션 이런 것들이 뭐 저런 걸 골랐나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맞아요. 쓸데없는 공명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쓸데없는 일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김건희 여사가 워낙 돋보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옆에 참모들이 또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냐. 근데 도움될 게 1도 없다. 보면은 한동훈 대표 혼자만 또 드리블을 해요. 대통령실은 여전히 그냥 시간아 가라. 우리 팀을 몰라서 그래. 아니 그 팀을 제가 모르지 우리 당연히. 팀을 몰라. 어떻게 하냐. 난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을 왜 알아야 돼. 아니 자꾸 드리블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드리블하고 있지 않아요. 횡패스만 하고 있는 거야. 횡패스? 그러면은 뺏기는 데고. 백패스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백패스만 하고. 횡패스가요 제일 그 위험한 패스입니다. 아니 그는 그쪽에서 걱정하라고.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우리는 횡패스를 잘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윤희석 형님 점점 극한 직업이라서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요. 저는 골키퍼라고. 예. 야신. 제가 뚫리면 안 돼요. 야신. 이인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일단 이 방송에서는 제가 골키퍼죠. 아, 제가 우리 완전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스위퍼 이 정도도 아니고 홍명보 뭐 이 정도 아니야 지금. 홍명보 감독이. 아니 옛날에 아저씨 골키퍼를 향해서 공을 드리블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여사님 같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새벽 1시 반에 반려견 산책을 시키는 분은 좀 드물잖아요. 1시 반에 반려견들이 보통 산책하는 반려견이 없어요. 병원들은 무슨 죄야? 선명하지가 않죠. 너무 품위 있게 표현하셨어. 전 그렇게 해야 돼요. 김정숙 여사가 새벽 1시 반에 경호원들이랑 같이 산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기괴하죠. 마포대교 가가지고 말이야 여기 난간 높이고 말이야 이렇게 막 이러면 그건 보고 싶지 용서할 수가 없잖아. 이 반려견의 사이클에 맞춘 게 아니라 본인의 사이클에 맞춘 거죠.
개취야 개취. 나는 그 개만 오케이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봐. 개인 취향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래요? 그분의 행보나 메시지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겼으면 어떡하냐고. 재빠르게 총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봉투 놓고 막 이러면은 늦어요. 그런 거 자체가 난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게 잘. 아, 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나 일관된다니까. 한남동 찾아가라. 여사 찾아가라. 김건희 여사랑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사가 풀어줄까? 아니 그것도 능력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김건희 여사님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사님 정권 끝난 다음에 감옥 갈 수 있어요. 네. 맡겨주세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의료 대란 이 문제 제가 이러한 로드맵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말도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과라도 하세요. 일단. 국민들이 사과 원하니까 사과하면 진솔하게 내가... 눈물 찍 하면서 사과 한번 하세요.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쟤는 날 공유하고 내 말 안 들으니까 안 만날 거야. 이러면은 공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하지 마시고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라도 문자에 답을 하세요. 윤태균 씨는 본인은 정치인들을 그냥 본인의 주판, 장기 졸리나 그런 걸로 보는 겁니다. 김용선 의원을 대단한 국회의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의 본인의 이용할 만한 어떤 바둑알 정도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좀 큰 바둑알. 그래서 그 바둑알들을 모아서 본인은 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주무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준석도 내가 요리 옮기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부부도 여기를 이용해서 어떤 광역단체장의 공천도 해가면서 큰 어떤 판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두고 좀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정치 브로커라고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자기는 그림자다. 그림자. 정치 그림자. 그냥 자기 세계에 도취돼서 나머지 정치인들은 절로 보고 있는 것이다. 좀 위험해요. 혹시 만찬 못 가는 거에 대한 건 무슨 다른? 오늘 만찬이요? 네. 그거는 그렇게 크게 볼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오찬 한대요.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의견 주셨어요. 오늘 만찬 메인 메뉴는 밴댕이요. 지금 밴댕이 제일 지났는데? 그러면 밴댕이 구이에 좁쌀밥. 좁쌀밥. 네. 좁쌀밥에 밴댕이 구이 추천입니다. 명태균 씨가 천공을 향해 송알부 인터뷰에서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을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해. 이상한 얘기를 막 해. 천공이 지금 화딱지가 났대. 그래가지고 이 천공이 어떻게 한다는 그 거야? 입장을 밝히자고 준비 중이래. 완전히 웃긴 싸움이 된 거야. 이제 개판 싸움 되는. 아니면 진흙탕 싸움도 이런 누가 더 실세다 그런 거네. 천공이 곧 정법 강의에서 그 명태균에 대해서 아주 저격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다. 이게 뭔 꼴이에요? 이 나라가 천공이라는 머리 길게 막 하고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과 창원에 또 본인은 역술인이 아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서 내가 더 힘이 있어.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난세에 도산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지만 제로콜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만 맞고 빈손으로 끝나는데요. 전국이 재난 상황이 예상돼서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윤희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인 사진. 양손을 탁자에 강하게 짚고 쩍벌에서 쩍팔로. 쩍팔. 검사실의 취조실 같은. 취조실. 어디 조문 간 것 같아. 육개장 있으면 딱. 상가집도 최소한 테이블보는 깔아요. 테이블 깔지. 테이블보 안 깔았어요. 대통령의 표정도 좀 봐보세요. 표정. 잡아먹을 듯이 막. 재민 씨 웃지만 말고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정부 여당이 잘 되는 것만 바라는 사람인데. 공달이 1번 아니에요? 선당 후사. 오, 멋있어. 공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겠지. 윤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국민들께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다음 대권 주자로 검사를 또 선택하겠어? 이제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역시 윤희석 대변이 대단해. 대단해요. 이 재난 상황에서 취할 걸 취해. 여사의 장모가 아니구나. 여사 어머님 최은순 씨 그 기소했던 검사 사표냈대. 자기한테 배당 떨어졌으니까 사건 배당 떨어졌으니까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고 이종직 명의자 유죄 받았잖아요.
일 잘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지방을 돌다가 처벌도 받았잖아. 처벌도 받아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칭찬해줘야 좀 줘야지. 전직 승진인데? 검찰총장 출신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 특검으로 그러네. 특검을 하기 특검을 위한 해야 돼. 빌드업이다. 그러네. 그분 특검해야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민주당이 전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분이 왜 사표냈는지 잘 들어봐야죠. 그래요? 지방 전전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지방 갔다가 서울 인근 갔다가 지방 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전에서 들었는데 불이익을 받았대요? 아 본인이 본인 입이야. 지방을 전전하다가 내가 이를 뭐 무슨 부경을 누가 계속 하겠냐. 문제가 많네요. 곧 그게 공론화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을 특검으로.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상식적인 F4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명태균 씨가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에게 들려준 거를 누군가가 녹음해가지고 민주당에 제보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이런 거 이제 많을 거라고. 야 이게 통비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나 처벌도 안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제보가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이건 진짜 못 막을 것 같다. 민주당이 이 녹취 내용을 갑자기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법률적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대통령이 임기 중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요런 여사님 목소리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 분들부터 들었어요. 녹취를 하나씩 푼다면 이거는 지금 용산에서 이걸 허투루 해명을 했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미리 딱 했어요. 이거 김민규 씨라고 할 수가 없다. OX 한번 해볼까요? 28일을 예상을 해서 28일. 자 가결될 거다 동그라미 부결이다 X 하나 둘 셋. 부결 한 명 폐기 폐기 한 명 가결 2명 모르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28일 전까지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부적절한 얘기, 보도, 뭐 육성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그 시점 가면은 막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정리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분들은 한 10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죠. 지금 수증기가 지금 쫙쫙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열대성 저기압 정도? 지금 폭풍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 몇 달간 이슈, 그것도 부정적 이슈를 다 이끌었던 대통령이 부정적 이슈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지율도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전에 MBS 지난 2주 전 거보다 8%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국내에 나왔어요? 안 계시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네. 계속 외국에 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왜 계속 외국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지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안 보이시는 거. 국내에 없는 거. 근데 G20에서 그래도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역할? 시진핑하고 만나서 뭐 했습니까? 한중 우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브라질 경호관하고 우리 쪽 수행원들하고 싸울 뻔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싹 해결되더라고. 중재를 하신 것 같아 싸움을. 그럼요. 그런 게 외교의 성과죠. 지지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도 국내에 안 계셨고 예. 김건희 여사도 언론에서 사라졌잖아요. 그 부정적인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냐. 이제 국내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지지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주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건 거의 이제 확신 단계인데 혹시 김건희 여사 뒤에 장모 최은순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 대선 캠프 때부터 아니에요. 강동구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는 그 전 재판 관련한 얘기 그런 거지. 그건 또 좀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곧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제가 봐서는 김건희 여사도 지금 저 종로 쪽에 또 이 민망한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뭔가 또 나오고 장모도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녹취를 풀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의원실에서 밤새서 지금 풀면서 파일이 명의 돼 있는 게 아니라 녹취가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시간만이 다 듣고 있으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다른 사적인 사람들과 대화도 그냥 다 그냥 아예 다 있는 거예요. 기사화가 될 만하다면 그걸 뽑아서 던지고 뽑아서 던지는 거라서 지금 3분의 1도 안 했어요. 앞으로 나올 게 더 어마어마합니다. 많다. 지금 채굴하고 있어요. 채굴. 채굴. 비트코인이에요? 트럼프라는 문제적 인물이 또 대통령이 된 이 상황 예. 잘 버텨야 된다 이거지. 지금 그런 전략들을 논의하고 이래야 될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그렇죠. 게시판 놀라갖고 싸울 때냐? 진짜 게시판이에요. 이게 잠깐만 이거
요거 뉘앙스 살려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 미묘한 어감이 있네. 시작 안 들렸나? 진짜 국민의힘 당 게시판이네요. 네. 게시판이냐 게시판이냐 게시판이냐. 예, 게시판이냐. 게에다가 장음을 약간만 넣어줘도 어감이 좀 다르네. 그렇죠.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이에요 하면 또 시가 묵음. 정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에요. 지금껏 다 요거 쇼츠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그 앞에 걸 좀 더 만들어서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규정 시점 안에 있다. 이거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쟁하고 있고 내일 공정률과 2%가 될 거라고 우리가 주면 안 돼. 당원 게시판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에요. 지휘관 계신가요? 지휘관 누구예요? 철수명령 내려왔어요? 지휘관님, 여단장이 일부 인원만 언제 명령 내려왔어요? 언제 인지하셨어요? 거부한 인원들 있었나요? 실탄 장전했나요? 포스파할 때는 충분히 밝혀주십시오. 실탄 지급됐어요? 실탄 지급됐나요? 실탄 받으셨어요? 실탄 받으셨어요? 방첩사령관이 그 부인하는 거 보고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방첩사령관이에요? 방첩사가 어떤 데인데요? 그렇죠. 기무사면 뉴스를 안 보고도 알아야 돼요. 몰라도 알려고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중대한 사건을 뉴스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은 김영현만큼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 3명은 보여요. 확신범이에요. 그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계엄이 성공이 됐으면 옛날에 전두환이 했던 합동수사본부장 합수부 그 역할을 그렇죠. 방첩사령관이 하는 거죠. 계엄이 성공됐으면은 주연 정치인들 과천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매일 아침 한 10시쯤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브리핑하겠죠. 브리핑을 하는 거죠. 간첩 누구. 한동훈 간첩 뭐 이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끔찍하네요. 생각해보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